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35mm 렌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볼 건데, 인물 사진을 찍을 때 35mm 렌즈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좀 많죠. 일단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85mm나 50mm 렌즈 같은 경우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35mm 렌즈로 사용하시게 되면 방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카페 이런 곳에서도 무난하게 배경과 어우러지는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mm 렌즈처럼 왜곡이 애매하게 왜곡이 발생해서 사진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좀 보기 싫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이 35mm 렌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적당히 보기 좋은 왜곡을 좀 보여주면서, 확실히 50mm 렌즈보다는 왜곡이 있는데 그 왜곡을 잘만 컨트롤하게 되면 상당히 인상 깊은 사진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개성 있는 사진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과 가까이 붙어서 촬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좀 미비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촬영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렌즈가 35mm 렌즈입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35mm 렌즈는 많은 사진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고, 아마추어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랑받는 그런 초점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만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델이 사실 경험이 거의 없는 모델이거나 아니면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잘 많이 서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면은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카메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촬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막 촬영하시기보다는 처음에 한 10분, 한 20분 요 상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전신 촬영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좋습니다. 50mm처럼 그렇게 막 애매한 왜곡 이게 안 생기고, 왜곡이 생기도 확실하게 생기고 보기 좋은 왜곡을 잘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잘못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이게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모델을 세워두고 35mm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모델 눈높이에서 한 장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촬영자가 조금 무릎을 굽혀가지고 찍어보고, 그리고 또 무릎을 좀 더 내려가서 찍어보고, 좀 더 내려가고, 그리고 무릎을 땅바닥에 대서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인물에 맞는 그런 왜곡을 만들어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인물 어디 기준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 구도 변경해서 찍어라. 사실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인물의 키라든지 그리고 촬영자의 키, 지면의 높낮이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 테스트 촬영을 조금 하고 본 촬영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5mm 렌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각계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배경이 압축이 되는 능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원근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85mm 렌즈 같은 경우는 배경 압축력, 그러니까 인물을 찍었을 때 배경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 대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근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경 자체가 이렇게 평면적인 느낌이 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평면적인 느낌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도와 구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35mm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배경이 어떻게 보면 원근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사람이 보는 원근보다는 조금 더 멀어지긴 한데, 그 자체가 사실 배경과 인물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촬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85mm 렌즈보다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렌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앵글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인물을 찍어 누르듯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 하이 앵글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촬영할 경우에는 인물의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고 몸은 쪼매랗게 나올 겁니다. 대두처럼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원근이죠. 가까이 있는 것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몸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원근입니다. 35mm 렌즈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촬영할 때도 35mm 렌즈로 촬영하시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하이 앵글로 촬영하시게 되면은 좀 귀여운 이미지를 얻기가 상당히 쉬워요.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촬영하는 상황, 그러니까 로우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올려다보면서 촬영할 때는 이제 좀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이용하신다면은
충분히 개성 있는 그런 인물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전신 촬영을 할 때 인물을 그 프레임 안에서 정 가운데 두고 촬영할 경우에 상당히 느낌이 오묘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85mm 렌즈도 그런 느낌을 못 구현하고, 그리고 50mm 렌즈도 이런 느낌을 구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구도와 구성이 뭔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오묘한 느낌이 나는 그런 사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5mm 렌즈는 하나쯤 활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렌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24mm도 활용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35mm, 50mm, 85mm 렌즈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인물 사진에서 단 하나의 렌즈만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35mm 렌즈를 먼저 구입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50mm 렌즈도 구입하시고, 그 차이는 제가 50mm 렌즈 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제 85mm 렌즈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렌즈가 좋냐? 메이저사에서 나오는 거는 35N, 또 뭐 있죠? 그리고 캐논의 35L, 이런 렌즈들이 있어요. 이런 렌즈들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근데 가성비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85mm 렌즈 편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물 사진을 찍는데 사실 시그마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표현되는 정도까지는 사실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사진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35L이나 그리고 35N 이런 렌즈들만 써도 인물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 없고 차고 넘칩니다, 진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1.8 렌즈죠. 니콘 같은 경우 35mm 1.8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사실 35mm 1.8 렌즈도 비싸요. 35mm 화각대 자체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좋은 렌즈 알들을 많이 집어넣고 뭐 코팅도 하고 막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8 렌즈를 사실 거면은 차라리 시그마 35mm 아트 1.4를 사세요. 제가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탐론 35mm 1.8 VC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별로예요. 시그마 35mm 렌즈를 계속 쓰다가 이번에 한번 바꿔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시그마 렌즈보다 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1.4 개방을 좀 의외로 좀 쓸 때가 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렌즈예요. 물론 이제 탑눈에서 이제 1.4 조리개를 가진 35mm 렌즈가 나왔는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네, 그거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탑눈 35mm 1.8을 살 바에는 시그마 35mm 1.4 아트를 사고, 그리고 뭐 35N이나 아니면 뭐 35L 이런 거 사실 거면은 뭐 소니는 뭐가 있죠? 사이즈 35mm인가? 네, 그거 있을 건데, 그런 거 사실 거면은 사실 그걸 여유가 있으시면 사시는 게 맞아요. 여유가 안 되신다고 해서 1.8 35mm로 사시겠다 하면은 그건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비싸요.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35mm 렌즈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저 앵글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이 앵글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오구나, 이런 부분들만 눈으로 보시면서 그냥 넘어가셔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잠깐 이제 팁을 드리자면, 자연광에서 인물사진 찍을 때는 싱글 모드보다는 무조건 고속 연사로 찍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 연사로 찍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연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한 번씩 연사 이거 끊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셔가지고 정작 중요한 프레임을 잘못 맞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사 모드를 쓰실 때도 연사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뷰파인더나 LCD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구도가 최대한 유지되게끔 그렇게만 촬영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사진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